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34번째 이야기. 대자연의 위력 앞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1909년 영국 북아일랜드의 최대 도시 벨파스트에 소재하는 할랜드 앤드 올프 조선소는 초대형 주문서를 받았습니다. 영국 해운업계의 거두인 화이트 스타 라인 회사로부터 올림픽호에 맞먹는 우편선의 제작을 의뢰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된 임무는 여객 운송으로 한 번에 승객 3,300명을 운송할 수 있었지만 부차적으로 우편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여객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편선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타이타닉호는 인류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호화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 259.08m, 너비 28.19m, 깊이 19.66m의 46,328톤급의 배로 저압 증기 터빈 엔진 1기와 3단 팽창 왕복식 증기 엔진 2기가 설치되어 총 46만 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었고 최고 속력은 24노트 이상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규모뿐 아니라 떠있는 궁전이라 불릴 만큼 최첨단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객실은 물론이거니와 고급 레스토랑과 칵테일바, 커피숍, 도서관, 영화관 등이 있었으며 세계 최초로 수영장과 헬스클럽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1등 객실 승객에게는 엘리베이터 3대, 2등 객실의 승객에게는 엘리베이터 1대가 각각 제공되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호화로움의 극치를 이루었는데 프랑스 장인이 만든 가구와 터키산 최고급 카펫, 아름다운 벽화와 조각상,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두고 사람들은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다니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이타닉호는 선체의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이중 바닥과 16개의 방수 고액실을 만들어 선체에 구멍이 뚫리더라도 손상된 격실에만 물이 차서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선원들이 자랑할 정도였지만 이처럼 막강한 설비와 안정성을 갖춘 타이타닉호는 결국 빙산에 부딪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닉호는 최초이자 최후의 항해를 위해 사우샘프턴 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는데 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이트스타 라인사의 자매선들은 경적을 울리며 타이타닉호의 출항을 환호했습니다. 다음 날 타이타닉호는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에 도착했는데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신대륙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푼 수많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타이타닉호는 시속 24노트의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캐나다 동쪽 끝의 뉴펀들랜드 섬 근처를 지나가는 타이타닉호. 위로 잔잔한 미풍이 스치고 지나갔고 승객들은 곰결 같은 항해를 만끽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 낙로에서 바다를 살피던 선원이 거무튀튀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 검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커지자 황급히 항해실에 빙하가 나타났음을 알렸습니다. 항해사는 재빨리 속도를 죽이고 모연으로 뱃머리를 돌려 가까스로 빙하를 비켜가는 듯 싶었지만 실상은 물속에 잠긴 빙하 일부의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뒤였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급히 설계사와 함께 배를 점검했지만 제1선창, 제2선창, 우편실, 6호 보일러실에는 이미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와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배의 침몰 상태를 살피고서는 재빨리 스미스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12시 15분에 스미스 선장은 구조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구명정을 바다에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대서양을 항해하던 각국 선박들이 구조 신호를 듣고 전속력으로 사고 지점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2시 45분에 첫 번째 구명정이 바다에 띄워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승객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급 구조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에 불꽃처럼 터지기 시작하자 그제야 허둥대기 시작했고 가파는 삽시간에 어지러워졌습니다. 규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명정에 태우자 여기저기서 가슴 아픈 이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는 남편이 아내 먼저 구명정에 태워보내려고 했지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며 구명정에 타지 않았고
대신 어린아이가 딸린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들은 이렇듯 서로에게 구명정 자리를 양보하며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멋진 야외복으로 갈아입고 기품 있게 죽음을 맞으려는 신사도 있었으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며 고해성사를 베푸는 신부도 있었습니다. 악단은 찬송가를 연주했으며 배에 남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2시 18분에 타이타닉호가 두둥강이 났고 2시 20분에는 뱃머리 부분이 엄청난 폭음을 남기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 선미 부분도 바닷물 속으로 잠기면서 승객 1,503명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빙산과 부딪힌 지 2시간 20분 만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승객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경이 마비되어 하나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당시 구명정은 좀 더 많은 사람을 태울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서두르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려다 오히려 구명정이 전복되고 더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3시 55분쯤에 카르파티아호가 가장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했지만 이미 타이타닉호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구조 작업을 했는데 바닷물에 빠져있던 생존자들은 일부는 무사히 구조되고 일부는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야 끝났고 캘리포니아호도 사고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는 구조된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생존자가 없는지 수색했지만 이미 침몰한 지 하루가 지난 데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 가운데 승객 2,208명과 선원 705명만이 생還했습니다. 사흘 뒤 카르파티아호가 뉴욕항에 입항하자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슬비를 맞으며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를 맞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소식은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영국 국왕 조지 5세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참담한 해난 사고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영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 황제 비렐름 2세조차 영국 국왕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류의 과학기술이 대자연의 위력 앞에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주요 해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해상인명안전협약을 체결했고 구명보트 등 여객선의 안전설비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00년 동안의 6대 해난 선박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가 뉴펀들랜드 섬 해안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1,50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40년 6월 17일 영국 랑카스트리아호가 프랑스 생나제르 항에서 피난민을 태우고 영국으로 향하던 중 독일 공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약 3,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5년 1월 30일 독일 비랄름 스틀로프호가 소련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발트 하에서 침몰해 총 9,343명이 목숨을 잃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1987년 12월 20일 필리핀 부근 해역에서 도나 페즈호가 충돌 사고로 침몰하면서 약 4,3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4년 9월 28일 핀란드 부근 해역에서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하면서 약 8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아프리카 감비아 근해에서 세네갈 여객선이 정원 초과로 침몰하여 1,8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5번째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이어집니다.